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점점 유상증자 일정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확정 발행가 13,850원으로 공시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는 더 밑에 가격에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제 하락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유중을 받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유상증자 변경 공시 체크를 해보고 주가 흐름 그리고 공매도 34%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종목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종목 소개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 이미 1월달 같은 경우는 지나간 일이고 2월달 바닥을 다지고 현재 좀 반등을 하려는 이런 그림인데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워낙 1월달 낙폭이 심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 주워 담을 기회이기도 하지만 섹터나 테마도 잘 골라야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번에 급등주를 따라가서 수익 보려고 하다간 또 다른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주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씩 수익이 나면 한 달이면 20% 손해 안 보고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잘 이겨내고 앞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쉽게 오늘 시장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갭상승 출발 이후에 좋은 흐름을 유지했던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와서 중국 증시 하락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 심화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공급 우려 확대에 대한 이런 하락분인데요. 우리 증시는 맨날 남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또 수급적인 불균형을 만들어 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LG 쪽으로 이제 쏠렸던 수급 현상은 완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가 0.05%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0.46% 약보합권으로 혼조세를 이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도 오전에 비해서 좀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외인들은 오늘 양시장 960억 그리고 1260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 120억 정도 이탈이 되었습니다. 전일에 비하면 기관, 금융투자 이탈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또 막판 어느 정도 방어적인 이런 자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무너짐에도 꿋꿋이 우리 시장은 좀 버텨나갔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또 수급 이탈과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간단히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의 중요한 또 공시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변경 공시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유증 공시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최초로 나왔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 보통 1차 발행가나 또는 확정 발행회 변동성 있을 때 나온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전 공시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빨간색 부분이 오늘 변경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맨 처음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채무 상환 그리고 신사업 투자에 1조 5천억 규모로 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증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 변경 내용으로 인해서 채무 상환금은 6천억 정도, 신사업 기타 자금으로 한 7,200억 정도로 1조 3천억 규모로 좀 줄어들었는데
이번 최종 공시에서도 자금이 조금씩 줄어든 모습이죠. 채무 상환 자금으로 5천억을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 기타 자금, 또 신사업에 투입되는 요 자금은 6,400억 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 발행가도 13,850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물량 8,200만 주로 이 물량에 대한 거는 픽스가 되어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유증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확정 발행가도 계속 내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자금 조달의 액수가 적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목표치보다 1조 5천억에서 줄어들었지만, 부채 비율을 줄이고 또 신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봐도 한 1조 2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정상 중요한 건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기존 주주들 유상 청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월 15일에서 16일 신주주 유상 청약이 얼만큼 좀 청약률을 보일지가 관건이 되겠죠. 청약률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증 수량의 20% 정도는 또 추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보실 거고 좀 크게 물려 계시다고 한다면 추가 청약도 좀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주 그리고 신주주, 구주주 청약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실권주는 증권사가 알아서 좀 참여를 할 거고, 2월 18일 유중 납입일로서 사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월 4일 8,200만 주 상장을 좀 기다리면 되는 부분인데, 기존 주주들은 더 저렴한 가격 13,850원에서 좀 유중 참여를 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신주주나 기관 외인들 등등 물량을 받은 이후에 바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8,200만 주 이상 이렇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물량 소화 기간도 거쳐야 하고, 지난 두산 인프라코 인해서 또 두산중공업 물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작년 7월달 좀 그 이후에 어려웠던 흐름이 이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물량 소화 기간 이렇게 좀 거쳐야 할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채권단에 대한 빚을 또 갚게 되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 EU 텍소노미 한 3에서 4개월 논의 후에 확정이 되고, 또 여기에 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또 이집트 수주가 나올 예정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반응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 신청이 2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투자금 넣으시고 전체적인 일정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호재성 기사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주전 필승카드, 수소 동맹, 그리고 두산중공업 SMR 기술도 지원을 하겠다. 한수원이 원전을 넘어 수소와 SMR 분야로 폴란드와 에너지 협력을 확대한다. 폴란드의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지원해 원전 수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전뿐 아니라 SMR,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 더 넓은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고, 현지 정부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한국이 조력을 하겠다라는 뜻이다. SMR 분야에서는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파트너사인 두산중공업을 통해 폴란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중은 SMR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유스케일 파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 2019년과 지난해 막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투입을 하고, 유스케일 파워가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기기 납품과 시공을 맡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한국의 수소원전 기술력을 활용해 폴란드를 지원하며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년간 바라카 원전 건설을 감독한 남 본부장은 거대한 사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을 인지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 또 한국의 원전 기술을 폴란드에 심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뭐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직원 교육 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어제 좀 나왔던 이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총 6기의 대형 원전을 좀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두산중공업이 이제 팀 코리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 수출 국가 4개가 있죠. 그 4나라 중에 폴란드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프랑스 수주 참여 중이고, 이미 일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기본 설계 수주를 따낸 부분도 또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서브 벤더로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와 이렇게 관련돼서 1.2조 원 규모의 이 폴란드에서 현재 좀 납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SMR과 그리고 수소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넓히면서 나머지 일부 수주도 좀 따내겠다는 계산이죠. 두중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 웨스팅하우스와도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먹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합격점 국민연금 지분 매집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투자 기관인 국민연금이 두산중공업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 2년 전부터 강도 높게 진행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시장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중공업은 재무와 실적 개선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을 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4일 공시를 통해 최근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매입한 내역을 공개를 했고, 올 1월 21일 지분 변동일로 보통주가 2,563만 주에서 508만 주 늘어난 3,072만 주가 됐다. 지분율은 5%에서 5.8% 정도 상승을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 주식을 팔기만 했다. 2017년 3월 8%로 가장 높았던 지분율을 계속 낮추면서 2020년 12월에는 3.4% 수준까지 처분을 했고, 그러다 2021년 7월 지분율을 다시 5%로 확대를 하고 4년 만에 매수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어서 올 1월 추가로 지분 확대를 하면서 5.8%까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특히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이후 매집이었다.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9월 기준 약 412조 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큰손이다. 국내 주식에만 169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특히 방향성을 기반으로 장기 투자를 주로 한다. 때문에 국민연금 투자 여부나 지분 비중이 다른 기관에겐 기업이나 업황을 보는 장기 척도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최근 1년 새 국민연금이 다시 지분을 매입을 시작한 배경이고, 경영 정상화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지분 매입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국민연금이 유상증자 효과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 셈이다. 뭐 이 부분은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 신용평가 업계도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무 개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지난해 12월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 BBB-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검토로 바꿨고, 유상증자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신용등급을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유상증자에 따라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 부채 비율도 약 100%로 하락을 할 수 있고, 신사업 투자 자금도 뭐 아까 보셨겠지만 8천억이 아니라 6천억대로 좀 내려왔지만, 즉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사용되므로 유동성도 확보된다고 평가를 했다. 유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주가가 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8,200만 주가 상장이 되면 주가는 무거워져서 상대적으로 공매를 칠 수 있는 물량들도 늘어나고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지배적인데요. 사실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존망 자체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투자를 줄여 나갈 수밖에는 없었고,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근 1년 안에 지분 매입을 5.8%까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유중에 대해서 나름 기사대로라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걸 제쳐두고 회사가 경영 정상화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화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인이 26만 주 이탈, 그리고 개인이 10만 주가량 순매수, 기관이 14만 8천 주, 프로그램이 5만 7천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연기금이 오랜만에 10만 주 이상 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좀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주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점에서 좀 맞고 떨어지고 말았죠. 사실 수급보다도 공매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좀 0.87%로 끝난 게 다행이었다.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매 비율이 지난 14일 35%까지 올라간 이후에 좀 줄어드는 흐름이었지만 오늘 다시 34%까지 좀 공매 수량이 오늘 230만 주 가까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거래량의 30%는 공매를 위해서 들어왔음에도 사실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은 거에 좀 안심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2월 7일 어제자 기준으로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 끝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또 공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공매 수량이 230만 주 가까이 좀 나와줬는데 전체 외인 수급은 오늘 26만 주가량 이탈이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35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는데 단순하게만 보자면 이 공매를 누가 쳤을까요? 물론 프로그램 매수세가 장중에 20만 주까지 좀 매수세가 이어졌다가 종가는 5만 7천 주로 줄어들기도 했고,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수급 동향을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파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루 결과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개인들의 이 330만 주에 대한 물량,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의심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2월 7일까지 공매도를 일단 할 수는 없었고 외인으로 300만 주가 어제 입고가 되었다면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개인인 척 들어와서 이 물량을 오늘 공매도로 쏟아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유증 확정가가 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더 이상 뺄 이유도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매도에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암암리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 이상하게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공매도 외인이 크게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도 크게 나가지 않았는데 공매 수량이 이렇게 크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일도 이렇게 비율을 크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을 줄이면서 좀 나갈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는 0.87포인트 오른 17,4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고점 대비 3%에서 2%가 넘는 윗골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앞서 공매 비율로 따져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었죠. 다행히도 전일 음봉 거래량을 700만 가까이 좀 동반해서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슷한 거래량이 좀 연출이 되었음에도 주가는 어제에 못 미치는 반등이었죠.
670만 주가 넘는 이렇게 거래량 중에서 200만 주 이상은 공매였기 때문에 뭐 오늘 윗꼬리를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당분간 이 박스권 어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뚫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일 앞으로 다가온 유상청약일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뭐 물량을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물량 상장 3월 4일 이후에 그리고 또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박스권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거친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과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었음에도 이런 반응을 보여줬다 정도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응 시점 다가오면 재차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